나이가 들면 기미나 잡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피부를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위험한 오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지만 피부과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것을 망설입니다. 저는 한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예전처럼 피부가 밝지 않아 늘 자신감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들 같은 나이인데도 더 화사해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 역시 여성이고 같은 또래의 어머니를 둔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하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책임져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을 때, 거울 앞에서 혹은 밖에 나설 때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 들면 기미나 잡티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더 좋은 소식은 반드시 고가의 시술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천연 케어 방법들이 많이 있으며 흔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조금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머니들의 피부도 다시 밝고 생기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정보와 함께 실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값비싼 시술이 아니라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미와 잡티에 좋은 2가지 마스크팩과 그 외 간단한 케어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주름 개선에 좋은 마스크팩도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짓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기미와 잡티라는 두 불청객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잡티와 기미. 그들은 누구인가? 없애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피부의 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잡티, 건버섯입니다. 의학적으로 잡티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밭에 씨앗을 뿌리고 햇빛을 쬐면 시간이 지나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피부도 수십 년 동안 햇빛을 받으며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햇볕에 조금 그을려도 피부가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약해지고 피부 재생력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손상된 피부 세포들이 제대로 탈락되지 못하고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들이 피부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굳어지고 어두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잡티입니다. 피부 속에는 원래 피부를 보호하는 작은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이 세포들이 잘 움직이지만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와 결합하면서 우리가 흔히 얼굴, 손등, 가슴 부위 등에서 볼 수 있는 갈색 혹은 검은색의 잡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잡티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햇빛에 노출되어 생긴 시간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잡티는 동전처럼 둥근 형태이며
경계가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약간 거칠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연한 갈색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짙은 갈색, 심지어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주로 60세, 70세 이후에 얼굴, 손등, 가슴 등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잘 생기며 노인성 반점 혹은 노인성 사마귀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검버섯이 얼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적은 분들은 정수리를 만졌을 때 오돌토돌한 작은 혹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검버섯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미 멜라스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는 검버섯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기미의 의학적 명칭은 멜라스마이며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임신했을 때 얼굴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갑자기 생겼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기미입니다. 또한 폐경 전후로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할 때에도 기미가 나타나거나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의 가장 큰 특징은 검버섯처럼 동전 모양으로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먹물이 번진 듯 경계가 흐릿하다는 점입니다. 색깔도 다양해서 밝은 갈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있고 피부 위로 돌출되지 않고 평평합니다. 주로 어디에 생길까요? 가장 흔한 부위는 광대 주변이며 이마나 인중 위쪽에도 잘 생깁니다. 특히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거울을 보면 양쪽 뺨에 비슷한 얼룩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호르몬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외선 UV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기미가 더 진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기미는 계절에 따라 변한다는 점입니다.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져 기미가 진해지고 겨울에는 옅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여름에 갑자기 진해졌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기억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검버섯은 단단히 박힌 못 같은 점, 기미는 물감이 번진 듯 퍼진 얼룩입니다. 또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여러분은 혹시 피부에 있는 검버섯이나 기미가 시간이 지나면 번지거나 위험해질 수도 있을까? 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매우 흔한 질문이며 그 답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검버섯이 커질 수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개수가 늘어나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검버섯과 기미 모두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커지고 색이 짙어지며 개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의 자연 재생 및 회복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떨어집니다. 그 사이 햇빛의 자외선은 매일같이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기존의 검버섯은 점점 두꺼워지고 뚜렷해지며 새로운 부위에도 새로운 반점이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적절한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전체로 세력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피부과에 가야 할까? 대부분의 검버섯은 양성이지만 드물게 악성 병변을 가리거나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피부암과 혼동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커지는 경우, 몇 달 사이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커지거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적으로 변할 때, 색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짙어지거나 한 반점 안에 여러 가지 색이 섞여 나타날 때, 가려움이나 통증이 생긴 경우, 보통 검버섯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렵거나 따갑거나 아프다면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출혈이나 진물이 생긴 경우, 매우 심각한 신호이므로 절대 방치하거나 집에서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점들에 주의해야 할까요? 피부암이 검버섯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은 초기에는 검버섯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적은 분들에게 특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두피나 이마 위쪽에는 광선각화증이라는 전암성 병변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랜 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상태로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작고 오돌토돌한 비늘처럼 나타나며 만졌을 때 고무조각처럼 거칠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면서 두피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항상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하고 두피에 이상한 혹이나 비늘이 생기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단순한 검버섯입니다. 단지 변화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늘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심되면 그냥 보여주세요. 이상이 없는 경우엔 안심시켜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민간요법에 대한 오해. 천연팩을 소개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식초로 검버섯 완전히 제거, 베이킹소다로 기미 없애기 같은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따라했다가 화상이나 피부염이 생겨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강산성입니다. pH 값이 2에서 3 정도입니다. 피부의 pH는 약 5.5인데 여기에 pH 2의 식초를 바르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이킹소다는 강염기성입니다. pH가 9 이상으로 피부에는 독과도 같습니다. 물에 희석한다고 해도 정확한 농도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화돼서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섞는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중화 반응 과정에서 더 강한 자극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 72세 어머님 한 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 팩을 단 한 번 했는데 얼굴 전체가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생겼습니다. 몇 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 그 부위는 색소 침착이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처음의 기미보다 훨씬 넓고 진한 색소 침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검버섯을 없애려다 오히려 더 큰 얼룩을 만든 셈입니다. 사람마다 피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아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네, 천연팩으로 안전하게 홈케어하기.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검버섯과 기미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검버섯은 보통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냉동 치료는 얼려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치료 후 일시적인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더 정밀하고 흉터 위험이 적습니다. 다만 피부 타입에 따라 한 번에 깨끗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미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레이저나 화학적 필링 같은 방법이 있지만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병원 치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자외선 차단이나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미는 금방 다시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병원 치료가 이미 생긴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홈케어는 악화를 막고 기존의 것을 서서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검증된 천연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하는 방법들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팩 1. 들기름 팩. 검버섯과 주름에 좋음.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하루에 한 스푼씩 들기름을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피부에도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분 및 효능. 들기름.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피부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제거, 항염 효과,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킴, 달걀 노른자, 레시틴이 풍부하여 영양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밀가루 또는 밤가루, 마스크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각질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고운 입자가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합니다. 꿀,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효소는 피부 재생과 멜라닌 색소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밀가루 대신 밤가루 율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밤 껍질을 말려 곱게 간 율가루는 미백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가루에는 타닌이 함유되어 있어 모공을 조이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방법. 달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큰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꿀 1큰술을 넣고 다시 섞습니다. 밀가루 또는 율가루 1큰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섞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세안 후 얼굴에 고르게 바르고 눈가와 입가는 피합니다. 거즈를 얇게 올리고 그 위에 바르거나 직접 발라도 됩니다. 10분에서 15분간 둡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 모공을 조여줍니다. 사용 빈도 주 1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팩 2. 들깨가루 팩. 각질 제거 및 미백 들기름 팩도 좋지만 들깨가루 팩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각질 제거 효과입니다. 들깨가루 자체가 고운 입자 구조로 되어 있어 자극 없이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들깨는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이 풍부하고 비타민 B, 비타민 E 및 미네랄도 풍부해 피부 영양에 좋습니다. 특히 세사민이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기미 잡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재료: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요거트 2큰술 또는 우유. 요거트에는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인 유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화학 필링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유산이 각질층을 녹여 새 피부 세포가 자라도록 돕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집니다. 요거트 대신 우유를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유산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우유라면 한 달 이내의 제품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냄새나 상태에 이상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우유도 유산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풍부해 피부 영양에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 들깨가루에 꿀을 넣고 먼저 잘 섞습니다. 요거트 또는 우유를 넣고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섞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세안 후 얼굴에 고르게 바릅니다. 꿀이 들어있어 흐르지 않습니다. 20분간 둡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세안합니다. 이때 들깨가루의 입자가 각질을 제거하므로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찬물로 마무리해 모공을 조여줍니다. 사용 빈도. 여름, 자외선이 강한 계절에 들리는 주 2회. 봄, 가을, 겨울에는 주 1회가 적당합니다. 여름에는 자외선 노출이 많아 각질과 색소 침착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각질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5. 특별 보너스 팩. 백옥 피부 팩.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특별한 마스크팩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재료. 알로에 젤, 종이컵 반컵, 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작은술. 각 재료의 효능. 알로에 젤. 75가지 이상의 유효 성분이 들어있으며 그중 알로인과 알로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로인.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킴. 예, 햇빛에 그을린 피부에 바르면 진정 효과. 알로에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 예방 및 개선에 도움. 또한 알로에는 자체 중량의 200배 이상의 수분을 저장할 수 있어 보습력이 뛰어납니다.